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구상에는 8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 중 일부가 유별나게 독특한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양한 인간을 대표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의사들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악혼자 사이에 60년의 나이가 차이가 나는 것은 조금 특이하지만 아만다 리버티에 대해 정말로 놀라운 것은 그것이 샹들리에라는 것입니다. 아만다는 영국 리즈 출신의 여성으로 2019년 91세의 샹들리에인 리뮤에르와 결혼할 계획으로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그녀는 무생물의 매력을 느끼고 그것에 대해 낭만적인 감정을 느끼는 대상성 섹슈얼로 식별합니다. 그녀는 2017년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처음으로 샹들리에와 사랑에 빠졌고 리뮤에르를 봤을 때 첫눈에 반했다고 말합니다. 아만다는 자신의 관계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으며 진실하고 사랑스럽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샹들리에에 $500를 지불했고 언젠가 결혼식에서 결혼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아만다의 실제 성이 아만다 리버티가 아니라는 점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녀의 원래 이름은 아만다 휘테커입니다. 이름 변경은 그녀의 이전 관계가 다름 아닌 자유의 여신상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성 변경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개 얼굴의 소년으로 더 잘 알려진 표도르 제프티추는 몸 전체에 극단적인 털을 가지고 태어난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가족 중 이것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고 늑대인간이라는 별명으로 유럽 전역에서 유명해졌습니다. 표도르는 러시아에서 태어났으며 그를 발견한 바넘 서커스 직원이 그에게 계약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루피타와 카르멘 안드라데는 샴 쌍둥이로 골반이 연결되어 있고 생식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육체적 연결에도 불구하고 루피타와 카르멘은 고유한 성격과 선호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루피타는 카르멘이 남자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기는 동안 교육과 경력에 집중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쌍둥이 모두 서로의 선택과 경계를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과 자매로서의 친밀한 관계를 가치 있게 강조합니다. 쌍둥이는 또한 건강 문제를 포함하여 그들의 삶에서 직면했던 도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낙관적이고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루피타와 카르멘은 드물지만 의학기술 덕분에 샴 쌍둥이의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리 및 기타 의학적 개입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은 여전히 복잡하며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인터뷰를 보면 그들이 똑같이 흠잡을 데 없는 유머 감각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인 가족이 이미 독특하다고 생각했다면 이젠 손가락과 발가락이 31개인 중국 소년 홍홍을 만나보십시오. 그는 다지증을 가지고 있다고 불리며 상당히 흔한 상태라는 사실에 놀랄 것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갓 태어난 아이도 그것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신 주위에는 여분의 손가락을 가진 누군가가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미켈 루피넬리라는 이름의 다음 여성은 엉덩이가 가장 넓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허리는 약 102cm이며 총 둘레는 2.4m입니다. 그녀는 4명의 자녀를 둔 엄마이며 세계에서 가장 넓은 엉덩이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녀는 항상 엉덩이와 큰 체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10대 시절 그녀는 정상 체중인 운동선수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미 그녀의 가족에게서 볼 수 있는 넓은 엉덩이를 가지고 있었지만 특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22살에 첫 아이를 낳고 나서야 그녀의 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매를 받아들이고 모델 활동까지 시작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녀는 대부분의 출입구를 옆으로 통과해야 하며 자동차보다 트럭을 운전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아부 바잔다르는 방글라데시 남부의 한 마을 출신으로 손에 기형이 생겨 직장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아부는 손이 나뭇가지처럼 보이는 트리맨 증후군이라는 극히 드문 피부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의 사건은 전 세계의 많은 의사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트리맨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국제 헤드라인에 올랐죠. 2016년부터 아부는 총 25번의 수술을 받았고 매번 의사들은 마침내 그의 병을 치료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나뭇가지가 계속 자랐습니다. 2017년에 그는 또 다른 수술을 받았고 그 후에야 손으로 먹고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앞으로도 더 많은 치료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비와 브리트니는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결합쌍둥이일 것입니다. 그들은 2개의 머리, 2개의 인격, 2개의 영혼을 가지고 있지만 몸통은 하나이죠.
쌍둥이는 그들의 삶에 대해 토론하는 자신들의 TV쇼를 가졌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들은 여전히 함께 있습니다. 많은 쌍둥이들이 분리되기 위해 수술을 받았지만 이들의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두 소녀가 모두 살아남을 것이라는 100%의 보장이 없었기 때문이죠. 샤 위안하이는 그가 외계인 얼굴이라고 부르는 것을 수리하기 위한 수술을 위해 기금을 모으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샤는 중국 남서부 충칭의 라오투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급격한 조직 확대인 안면 증식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발병하지는 않았고 당시에는 필요한 치료비가 너무 비쌌기 때문에 그의 가족은 문제를 무시했습니다. 50대에 접어든 그의 상태는 얼굴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감각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청력은 이제 거의 완전히 사라졌으며 그의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 획기적인 수술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진에서 그의 옆에는 그를 돕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그의 형제가 있습니다. 리우충은 믿거나 말거나 박물관에서 밀랍 인형을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입니다. 믿기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 중국 황제는 양쪽 눈에 2개의 동공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수년 전인 서기 995년경 그가 산시에 총독이 되었을 때 전해집니다. 심지어 그가 꽤 무섭게 생겼기 때문에 고대 작가들에 의해 악마의 눈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기는 어렵지만 나중에 과학자들이 황제가 퍼퓰러 두플렉스라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분명히 진짜였습니다. 이 질병의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는 1931년 로버트 리플리가 켄터스 밀스 출신의 헨리 혼이라는 남자를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기록되었는데 그 역시 2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수타르는 목수로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40세이며 28개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가진 세계 유일의 사람이죠. 기네스 세계기록은 그의 추가 기능을 인정했습니다. 인도 서부 구자라트의 힌마트 나가르에서 태어난 그는 양손에 7개의 손가락과 7개의 발가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여분의 손가락이 삶을 조금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인정했는데 특히 조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분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를 유명인처럼 대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다양한 손놀림으로 아이들을 웃게 만드는 것도 즐긴다고 합니다. 요즘 외과 의사가 할 수 없는 일은 거의 없지만 얼굴 전체 이식은 비교적 새로운 것입니다. 댈러스 빈스는 2011년 보스턴에서 시행된 미국 최초의 얼굴 전체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입니다. 2008년 댈러스는 텍사스의 한 교회에 페인트를 칠하던 중 고압 전선과 접촉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눈, 코, 입술을 포함한 얼굴을 잃었고 손상을 복구하기 위해 수십 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2011년 3월 그는 의사들이 그의 얼굴 전체를 익명의 기증자의 얼굴로 교체하는 획기적인 15시간의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댈러스는 코를 통해 냄새를 맡고 맛을 보며 숨을 쉴 수 있는 능력과 정상적으로 말하고 먹는 능력을 되찾았습니다. 수술 이후 그는 재활과 물리치료를 받으며 거동을 개선하고 새로운 얼굴에 적응했습니다. 왕지샹은 55세의 중국인 남성으로 지난 13년 동안 목에 커다란 혹을 안고 살았습니다. 왕은 원래 노동자로서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인한 뻣뻣한 목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 의사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훨씬 더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들은 호르몬 요법을 시도했고 왕씨는 이 치료법이 나쁜 반응을 일으켜 목에 종양이 생겨 원래 크기의 2배 넘게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무게는 15kg이 되었고 30cm가 되었습니다. 왕은 지방근종 진단을 받았지만 자금 부족으로 불행히도 질병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들은 그에게 수술을 위해 $13,000 이상이 필요하며 그의 가족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최근 자료는 찾을 수 없지만 왕이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랜디언 왕자는 19세기에 살았으며 손과 다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인도 노예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살아있는 몸통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는 바넘 서커스에서도 공연했죠. 몸통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랜디언 왕자는 공연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당시에 엄청난 돈이었던 $110만 달러를 벌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많이 벌었겠죠? 샴 쌍둥이는 20만 명의 출생아 중 약 1명꼴로 발생하는 극히 드문 현상입니다.
쉬브람과 시바나트의 경우 이러한 절차와 관련된 위험으로 인해 분리된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도의 차티스가르에서 태어났으며 허리가 결합되어 간과 장을 포함한 여러 기관을 공유했습니다. 쌍둥이는 어린 시절에는 건강했지만 말년에 건강 문제를 겪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샴 쌍둥이의 정확한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초기 발달 단계에서 수정란이 제대로 분열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분리에 관해서는 연결의 위치 및 범위와 같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 복잡한 결정입니다. 일부 샴 쌍둥이는 안전하게 분리될 수 있지만 다른 샴 쌍둥이의 중요한 장기를 너무 많이 공유하여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너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쌍둥이가 성인이 되면 별거에 대한 결정을 쌍둥이 자신들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19세기의 사람들은 의학의 새로운 발견을 매우 집착했습니다. 당시 보스턴 선데이 포스트는 인간 괴물을 나열한 여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인어, 인간 개, 두 얼굴을 가진 남자가 있죠. 두 개의 얼굴을 가진 남자의 이름은 에드워드 모르데이크입니다. 이 남자는 재능 있는 음악가라고 하죠. 하지만 이야기에 따르면 그의 머리 뒤쪽에 두 번째 얼굴이 있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악마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했고 때문에 그를 피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첸 투안즈처럼 큰 도전으로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은 지구상에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여성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태어났을 때 무릎이 비정상적으로 앞으로 구부러져 L자형 다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녀는 걸을 수 없었고 적어도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마을에서 그녀는 기어다니는 소녀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땅을 따라 몸을 끌고 다니는데 손으로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거리에서 그녀를 지나치는 사람들에게 많은 시선을 받았습니다. 2013년 한 지역 신문이 그녀의 이야기를 기사화하고 나서야 그녀의 삶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지금은 걸을 수 있습니다. 톰 스타니포드는 키프로스 섬의 아크로티리에서 태어난 영국인입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마른 사람 중 한 명이죠. 사실 너무 말랐기 때문에 두개골의 모양과 구조가 매우 강하게 두드러집니다. 톰은 MDP 증후군이라는 질환을 앓고 있죠. 이 중 등록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8건에 불과합니다. 이 특별한 대사장애로 인해 톰은 지방을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톰은 키가 6피트 3인치, 190cm이지만 체중은 143파운드, 65kg에 불과합니다. 그에게는 다른 건강 문제도 있습니다. 제2형 당뇨병, 낮은 테스토스테론을 앓고 있으며 팔다리가 유연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톰은 병으로 인해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스포츠에서 최고의 한 명인 프로사이클리스트가 되었습니다. 2011년에는 내셔널 파라사이클 챔피언이 되었고 패럴림픽 세계 사이클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힌두교 문화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하누만 신에 대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신은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아르시드 알리 칸이라는 소녀는 등에 17cm의 꼬리를 달고 태어났습니다. 그 후 즉시 숭배를 받을 수 있었죠. 아르시드가 꼬리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을 때 그는 신의 지위를 잃었지만 적어도 지금은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고 다시 삶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캐롤 오젤은 빠르고 격렬하게 살았습니다.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 그녀는 자신의 시신이 교육 목적으로 미터 박물관에 기증되기를 바랬습니다. 왜일까요? 캐롤은 역사상 가장 희귀하고 고통스러운 질병 중 하나인 FOP라고 알려진 병을 앓았습니다. 조직이 뼈로 굳어지는 유전 질환이죠. 그리고 평범한 뼈가 아니라 일종의 이중 골격을 형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몸은 자신의 골격이 그것을 잠글 때 특정 위치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날 캐롤의 해골은 해리 이슬렉이 전시한 유일한 다른 해골 옆에 그녀가 원하는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제스는 미국 콜로라도 출신의 23세 여성으로 기저귀를 차고 젖병을 마시고 다른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즐기는 성인 아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2019년 대안적인 라이프 스타일의 세계를 탐구한 TV 시리즈 익스트림 러브에 출연했습니다. 10대 시절에 그녀는 온라인에서 성인 아기 커뮤니티를 발견하고 아기처럼 행동하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그녀는 기저귀를 차고 아기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더 안전하다고 느끼게 한다고 말합니다. 제스는 남자친구인 25세의 데이비드와 함께 살고 있는데 데이비드는 그녀의 라이프 스타일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심지어 참여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관계에서 돌보는 사람과 아기의 역할을 맡았고 제스는 그것이 그들을 더 가깝게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젖병으로 물을 마시거나 기저귀를 차고 있지 않을 때 제스는 자신이 독립적인 성인임을 강조합니다. 그녀는 정규직과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으며 미술과 노래와 같은 취미를 추구합니다. 두 왕자의 사막 사맘은 태국 수린 지방에서 온 59세 여성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손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 무게가 10kg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녀는 거대 영양증 지방종증이라는 극히 희귀한 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양쪽 팔과 손에 지방 침전물이 대량으로 축적됩니다. 이 질환은 매우 희귀해서 전문가들은 그녀가 양쪽 팔다리에 이 질환을 앓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머리를 감고 빗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은 그녀에게 매우 어렵고 옷을 입는 것도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은 그녀의 팔을 영구적으로 부어오르게 할 뿐이었습니다. 절단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의사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두 왕제인은 손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인생의 20년을 은둔자로 보냈고 자신의 외모를 부끄러워했으며 학교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세가 되던 해 그녀는 생계를 꾸리고 연로한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 가죽 식료품점을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미니 울지의 삶은 정신병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새처럼 보이는 매우 드문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정신병원에서의 시간이 끝났을 때 소녀는 깃털로 만든 양복을 입고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춤은 매우 이상했고 횡설수설했지만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새 소녀를 좋아한 이유였습니다. 이 쌍둥이를 처음 봤을 때 당신은 그들이 실제로 쌍둥이라는 것을 거의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헤일리와 로렌 듀란트는 피부색이 다른 세계 유일의 혼혈 쌍둥이로 여겨집니다. 독특한 외모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헤일리는 검은 피부, 갈색 눈, 검은 머리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녀의 여동생 로렌은 흰 피부, 푸른 눈, 금발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서로 다른 외모에도 불구하고 자매는 긴밀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개성을 포용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소녀들이 쌍둥이임을 증명하기 위해 종종 신분증을 요구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양성의 아름다움에 대해 사람들을 교육할 수 있는 관심과 기회를 좋아합니다. 피부색이 다른 두 쌍의 혼혈 쌍둥이가 태어날 확률은 약 50만 분의 1로 추산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너무 수다스러울 때 혀가 길다고 하는데 샤넬 테퍼는 말 그대로 혀가 긴 사람입니다. 이 여성은 9.75cm의 세계에서 가장 긴 혀의 자랑스러운 소유자입니다. 비교하면 거의 손바닥 크기입니다. 그녀의 혀는 너무 길어서 도마뱀의 혀를 닮았고 샤넬은 8살 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헬로윈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그들이 혀를 내밀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것이 어머니의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얼마 후 샤넬이 나이가 들면서 아이들은 그녀의 혀가 얼마나 큰지 말하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샤넬은 독특함을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의 혀를 보고 깜짝 놀라지만 샤넬에게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이 항상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유제나는 몇 가지로 유명합니다. 하나는 중국의 새로운 록스타가 되겠다는 포부죠. 두 번째는 머리카락이 몸의 96%를 덮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몸 구석구석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는 삶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선양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 자주 괴롭힘을 당하고 놀림을 받으며 원신이라고 불렸습니다. 요즘 그는 자신의 독특한 외모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의 외모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많은 머리카락은 그의 청력과 신체의 다른 부분을 방해하기도 했죠. 그는 총 5번의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람의 일일 권장 물 섭취량은 일반적으로 1.5리터에서 3리터 사이입니다. 그러나 마크라는 독일 남성은 하루에 20리터라는 엄청난 양을 먹습니다. 그는 요붕증으로 알려진 희귀 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속적인 갈증과 빈뇨가 발생하죠. 이 상태로 인해 심각한 탈수를 예방해야 했고 이를 위해 매일 최소 20리터의 물을 마셔야 했습니다. 그는 10대 후반에 처음으로 극심한 갈증을 느꼈고 그 이후로 많은 양의 물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0리터의 물을 마시기도 하고 어디를 가든 5리터짜리 물병을 가지고 다닙니다. 만약 그가 이 엄청난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을 멈춘다면 그의 몸이 탈수되기 시작할 때 그는 몇 시간 이상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한 잔을 마셔도 갈증이 가라앉지 않죠. 1시간 동안 갈증을 무시하려고 해도 이미 현기증, 혼란, 입술 건조와 같은 탈수 증상을 경험합니다. 하루에 몇 리터의 물을 마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닉 디스마색은 노바스코샤주 인버네스 출신의 20세 남성으로 신경 조직에 종양이 생기는 유전 질환인 신경섬유종증을 진단받았습니다. 그는 여분의 피부를 제거하기 위해 2번의 수술을 받았고 토론토에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3번째 수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적 축소 절차라고 불리는 이 수술은 얼굴 양쪽의 피부를 뒤로 당기는 것을 포함합니다. 닉은 영감을 주고 낙관적인 메시지로 인해 소셜미디어에서 긍정성의 CEO로 수백만 명의 팬을 확보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장애물과 도전에 직면하여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도록 격려합니다. 그의 동생 크리스토퍼는 수술 및 회복 비용과 수술 전후 숙박비를 지원하기 위해 고펀드미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남은 기금은 향후 수술 및 시술에 사용됩니다. 머틀 코비는 4개의 다리를 가졌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살아있는 기적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다리가 4개인 상태에서도 결혼하여 8명 이상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녀의 건강 상태는 디피구스라 불렸고 당시 의사들은 2개의 여분 다리가 쌍둥이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머틀이 유명해졌을 때는 겨우 13살이었고 그때도 바넘 서커스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올리버와 해리 베스웍은 영국 스토크 온트렌트 출신의 15세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그들은 다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해리는 경증에서 중증의 신체적 이상을 유발하는 희귀한 선천성 질환인 골든하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해리의 경우 이것은 그가 왼쪽 눈, 귀, 콧구멍을 포함하여 얼굴 왼쪽에 이목구비 없이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해리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1년의 교정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신체적 어려움 외에도 해리는 4살 때 자폐증 진단을 받았고 이는 그의 사회성 및 의사소통 능력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올리버와 해리는 특별한 유대감을 공유하고 형제로서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올리버는 해리를 매우 보호하며 종종 그가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두 소년 모두 축구에 관심이 많고 지역팀에서 뛰었으며 올리버는 종종 해리를 코치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들의 어머니 루시는 골든하 증후군에 대해 인식을 높이기 위해 소셜미디어 캠페인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음이 큰 사람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모두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2개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타이슨 스미스는 심장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심장을 지탱할 수 있도록 다른 심장을 삽입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수술은 매우 힘들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타이슨의 2 심장은 완전히 괜찮아졌다고 합니다. 사우스 웨일즈의 한 마을인 라넬리에 사는 일란성 쌍둥이 캐서린과 커스티 필즈는 말 그대로 매우 희귀한 질환을 앓고 있어 그들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쌍둥이는 매우 희귀한 진행성 근육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휠체어에 앉아야 하고 하루에 100회 이상 근육 경련을 겪어야 합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캐서린과 커스티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의사들은 목소리를 회복시킬 수 없었지만 쌍둥이는 생일 선물로 전자음성기기를 받았습니다.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되찾았을 때 그들이 나눈 첫 번째 대화는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 해리 스타일스의 원 디렉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닉 스미스는 키가 2피트 11인치, 89cm에 불과하여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남자 중 한 명입니다. 대조적으로 그의 2 형제인 리바이와 트래비스는 키가 큰 남자죠. 사실 그의 가족은 모두 키가 크지만 닉은 원시외소증이라는 희귀 유전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이 질병은 자궁에서 발달을 지연시킵니다. 극히 드문 경우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제대로 자라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닉의 의사에 따르면 외소증은 세포 분열을 늦추기 때문에 크기를 작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에 따르면 닉은 유머 감각이 뛰어난 긍정적인 소년입니다. 그의 작은 키는 그가 무도회의 왕이 되거나 지역 연극 그룹에 합류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손가락과 같은 여분의 신체 부위가 있는 사람들이 놀랍지만 여기에는 온 가족이 6개의 손가락과 6개의 발가락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부담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실바 가족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장점으로 만들었죠. 그들에 따르면 여분의 손가락과 발가락은 그들을 더 나은 골키퍼와 음악가로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브리스톨 출신의 이 여성은 유령과 약혼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2018년 10월 레이라는 유령과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는 다양한 인터뷰에 출연한 후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성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호주 여행 중에 비행기에서 그의 존재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녀는 나중에 그와 연결하기 위해 호주로 돌아갔고 두 사람은 낭만적인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여성은 또한 수년 동안 20개 이상의 다른 유령과 성적인 만남을 가졌다고 주장하지만 레이와의 관계는 다른 영혼들보다 더 깊고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관계가 규칙적인 의사소통과 데이트를 통해 인간관계와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약혼자와 아이를 갖고 싶다는 소망을 표명했으며 그것이 일종의 에너지 전달을 통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한 후 여성은 대중의 많은 호기심과 회의론에 직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레이와의 관계에 전념하며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성취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말 그녀는 영국의 한 아침 텔레비전 쇼에서 레이와의 약혼을 파기했다고 발표했는데 레이의 계속되는 행적과 영적 상담소로서의 경력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성인의 평균 허리 사이즈는 나이, 성별, 키와 같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평균 허리 사이즈는 약 98cm로 추정되죠. 그러나 미얀마에서 온 23세 학생인 수 나잉은 허리둘레가 34.8cm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작은 허리를 얻기 위해 사진을 편집하거나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한다고 비난했지만 수는 자연스럽고 건강한 생활 방식을 통해 이 몸매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코르셋을 사용하거나 갈비뼈 제거 수술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가 등장하기 전에 가장 작은 허리에 대한 현재 기록은 영국의 에델이 수년 동안 꽉 끼는 코르셋을 착용하여 달성했습니다. 기네스 세계 기록은 수를 평가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기록은 여전히 에델의 것입니다. 아이작 스프라그는 지속적으로 체중이 줄어드는 상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해골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체중은 말 그대로 해골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바넘 서커스에서 공연한 또 다른 괴짜였죠. 이 공연에서 이삭은 힘든 조건에서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카탈리나와 버지니아의 탄생은 전 세계적으로 17,000명 중 1명만이 백색증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드문 일이었습니다. 백색증은 피부, 모발, 눈의 멜라닌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 질환으로 색소 침착이 거의 또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종종 그들의 독특한 외모에 대한 시선과 질문을 받지만 그들은 그들의 차이점을 포용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공유하여 백색증에 대한 인식을 높입니다. 그들은 이 유전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수용을 촉진하기를 희망합니다. 카탈리나와 버지니아는 이제 4살이 되었고 그들의 아름다운 사진과 많은 긍정적인 메시지로 인해 소셜미디어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부모는 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자랑스러워하고 다른 사람이나 외모로 인해 열등감을 느끼지 않도록 가르치기를 바랬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케네스 브럼리는 한때 재능 있는 운동선수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남자가 될 때까지 상황이 악화되기 전의 일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그는 패스트푸드를 충분히 먹을 수 없었고 하루에 3만 칼로리 이상을 섭취하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평균적인 사람이 2주 동안 먹는 양과 같습니다. 한 다큐멘터리에는 소방관들이 그를 구하기 위해 말 그대로 그의 집 벽을 허물어야 했던 순간을 보여줍니다. 그 순간 그의 침대는 그의 무게로 인해 무너져 내렸고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몸을 지탱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그들은 그의 체중을 468kg이라는 놀라운 무게로 추정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요즘 훨씬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중의 눈에서 거의 사라졌지만 그 이후로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오티스 조던은 독특한 외모로 스타가 되었지만 젊은 시절에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른의 머리를 가진 4살 소녀는 희귀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오티스는 항상 똑똑했습니다. 그는 혼자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를 안고 가야 했던 부모님에게 의존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는 스스로 수레를 만들어 혼자서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티스는 1980년대에 서커스 공연을 하기로 결정했고 대중은 그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의 예명은 더 프로그 보이였고 그가 공연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너무 흥분했습니다. 오티스는 삶에서 항상 행복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창조한 사람의 완벽한 예입니다. 응우옌 반 치에는 베트남 남부 메콩 삼각주 지역 출신의 92세 남성으로 80년 동안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머리카락을 자르면 죽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5m 길이의 드레드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은 두아에 있으며 그는 9가지 힘과 7신을 숭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세계에서 가장 긴 머리카락 중 일부를 가지고 있고 기네스 세계 기록에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응우예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자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감히 머리를 만지거나 빗질할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그는 세상을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는 자신이 태어난 그대로, 즉 그대로 세상을 떠날 계획입니다. 이렇게 긴 머리를 기르는 것은 수면, 씻기, 움직임의 어려움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불편함과 도전을 수반합니다. 그는 자신의 머리카락이 건강과 장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며 평생 심각한 질병을 앓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네이선 흐리카는 뉴멕시코주 산타페 출신의 34세 남성입니다. 그는 PFFDD형이라는 희귀 질환으로 인해 허벅지 없이 태어났습니다. PFFD는 희귀 질환이며 D형은 가장 심각한 형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25명만이 이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죠. 이로 인해 무릎뼈가 정상 자세가 아닌 엉덩이뼈 바로 아래에 위치하여 걷기가 어려웠습니다. 네이선은 키가 1.36m에 불과합니다. 말년에 그는 의족의 도움으로 걷는 법을 배웠고 전 세계 25명 중 유일하게 걷는 법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온라인에서 만난 여자친구 켈시 스튜어트와도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스튜어트는 둘 사이의 키 차이에 불편함을 느꼈지만 네이선을 한 사람으로 알게 된 후 그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줄리아 파스트라나는 외모 때문에 원숭이 여인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반인반수라 불렀고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동물이라고 말했지만 그녀를 정말로 아는 사람들은 그녀가 매우 똑똑하고 유순했다고 말했습니다. 줄리아는 유럽과 미국 전역을 여행했으며 그녀가 한 모든 공연은 완전히 매진되었습니다. 그녀는 사랑에 빠졌고 결혼하기까지 했지만 불행히도 그녀의 인생은 짧았고 비극적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우간다에서 가장 임신 가능성이 높은 여성으로 알려진 마리암 나바탄지는 놀라운 이야기로 국제적인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그녀는 쌍둥이 6쌍, 새쌍둥이 4쌍, 넷쌍둥이 3쌍을 포함하여 무려 44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여성은 42세이며 18년 만에 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마리암은 우간다 시골의 한 마을에서 태어나 겨우 12살의 어린 나이로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13살 때 첫 아이를 낳았고 그 후 몇 년 동안 빠르게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마리암의 남편은 아이들이 아직 아주 어렸을 때 그녀와 가족을 떠났고 마리암은 혼자서 아이들을 돌보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놀라운 생식력은 배란 중에 여러 개의 난자를 방출하게 하는 과배란으로 알려진 희귀한 유전질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쌍둥이, 새쌍둥이 또는 넷쌍둥이와 같은 여러 자녀를 가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놀라운 생식력에도 불구하고 마리암은 대가족을 부양하는 데 빈곤과 건강 문제를 포함하여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마리암의 이야기는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고 전 세계 뉴스 기사에 실렸습니다. 그녀는 또한 가족 계획의 옹호자가 되어 다른 여성들이 자신의 생식 건강을 통제하고 자신의 몸과 미래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도록 장려했습니다. 나타샤 코츠라는 체조 선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7, 8세의 나이에 위장 문제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모든 것에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여기에는 특정 음식에서 자신의 머리카락과 눈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알레르기가 생겼을 때 경미한 증상이 아니면 응급실에 실려가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날은 그냥 먹어도 다음 날은 알레르기가 생기죠. 머리카락이 자랄 때 두피에 물집이 잡히고 화상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울면 눈물이 얼굴에 붉은 발진을 남깁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알레르기 반응을 MCAS라고 부릅니다. 가장 이상한 것 중 하나는 그녀가 심한 알레르기를 느끼기 시작할 때 본능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기의 기압 변화로 뼈가 아프기 시작하고 고열 증상이 나타나 날씨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루이팡은 이마에서 6.25cm의 뿔이 나오기 때문에 독특한 특징을 가진 여성입니다. 2009년 이 여성은 이마 왼쪽에 뿔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을 처음 알아차렸습니다. 이후로 많은 의사들과 심지어 그의 아들까지도 그에게 뿔을 제거해달라고 간청했죠. 심지어 무료로 그것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잠을 잘 자지 못했지만 자신의 뿔을 자랑스러워하기 때문에 이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선물을 가져오기 위해 전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과 함께 그것이 가져다주는 명성을 즐긴다고 합니다. 마튜 시리가 태어났을 때 의사들은 그의 부모에게 그가 기껏해야 2년밖에 살지 못할 것이며 더 오래 산다면 결코 혼자 걸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선천성 다발 관절 만곡증이라고 불리는 성장 및 관절 이상이 있습니다. 이 장애는 다양한 장기에서 제한된 성장, 근육 약화 및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그의 엉덩이는 영구적으로 탈구되었으며 복부 근육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자두 배꼽 증후군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증상을 가진 대부분의 아기는 오래 살지 못했지만 말티는 예외였습니다. 여전히 다른 아이들처럼 걷고 놀고 싶었기 때문에 다리를 꼬고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가 자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았고 학교 아이들도 다리에 대해 물었지만 그는 기쁜 마음으로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심지어 자랑스럽게 자신을 가위남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트리메틸아미노증은 체내 화합물 TMA의 분해에 영향을 미치는 희귀 유전 질환입니다. TMA는 생선, 달걀 및 특정 채소와 같은 다양한 식품에서 발견되며 장내 박테리아에 의해 자연적으로 생성됩니다. 이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경우 신체가 TMA를 제대로 분해하지 못해 땀과 호흡을 통해 축적되고 방출됩니다. 이로 인해 종종 비린내나 퀴퀴한 것으로 묘사되는 강하고 불쾌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썩은 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진단은 출생부터 할 수 있지만 사춘기에 눈에 띄게 될 수 있습니다. 뉴욕에 사는 알리사 퍼슬리도 이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냄새를 통제하기 어렵고 사회적 낙인과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사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리샤는 이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옹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자신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높이며 자신의 경험과 그 영향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늑대 소녀로 더 잘 알려진 수파트라 사수파는 세계에서 가장 털이 많은 소녀 기록을 보유한 태국 출신의 21세 여성입니다. 그녀는 암브라스 증후군이라는 희귀 유전 질환을 앓고 있는데 이 병으로 인해 얼굴을 포함한 온몸에 털이 자랍니다. 수파트라는 1999년 8월 5일에 태어났고 그녀의 부모는 그녀의 피부에 난 털의 양을 보고 충격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병원의 의사들도 이전에 암브라스 증후군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똑같이 놀랐습니다. 처음에 수파트라의 부모는 걱정했지만 지금은 특별한 아이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녀는 2010년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된 후 세계적인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자라면서 그녀는 반 친구들로부터 원숭이 얼굴과 늑대 소녀와 같은 별명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괴롭힘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독특한 모습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눈에 띄는 정체성을 만드는데 그것을 유리하게 사용했습니다. 2018년에 수파트라는 머리를 밀었지만 그 이후로 다시 자랐다고 합니다. 역사 속에는 특이한 신체적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 대부분은 이것을 유명해지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서커스가 아마도 그들을 살아있게 한 유일한 것이었고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로버트 허들스턴은 20세기 초에 태어났습니다. 그가 왜 포니보이라는 별명을 얻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를 딱 한 번만 보면 됩니다. 그는 무릎을 뒤로 구부렸기 때문에 조랑말처럼 걸어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쌍둥이인가요? 그렇다면 얼마나 가까우신가요? 그리고 또 다른 일란성 쌍둥이와 결혼할 수 있습니까? 다음 쌍둥이가 바로 그랬습니다. 2022년 일란성 쌍둥이 형제인 조시와 제레미는 결혼하여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부부는 함께 살지 않지만 결혼으로 인해 자녀들은 서로에게 형제자매이자 사촌이 되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가 다른 일란성 쌍둥이와 결혼하는 것은 드물지만 생각만큼 없는 경우는 아닙니다. 미국에는 약 250쌍의 일란성 쌍둥이 커플이 있습니다. 왜 그들의 자녀들은 똑같아 보이지 않을까요? 일란성 쌍둥이는 같은 DNA를 공유하지만 유전적으로 동일한 자손을 낳지는 않습니다. 각 부모는 자녀에게 DNA 50%를 기여합니다. 그러나 난자 정자의 발달 과정에서 무작위적인 돌연변이가 쌍둥이의 DNA를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몇 가지 여분의 신체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호주의 예술가 스텔락은 팔의 귀를 이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술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작가는 수술에 동의한 외과의를 찾는 데에만 10년 이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스텔락은 그의 귀에 대해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전 세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그에게 맞출 수 있는 와이파이 마이크를 이식하고 싶어 합니다. 터키 출신의 루메이사 겔게는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여성으로 알려져 있으며 2.1m가 조금 넘습니다. 그녀는 매우 희귀한 유전 질환인 위버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그녀는 터키에서 이 진단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이며 전 세계적으로 약 150건의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녀가 방 안의 모든 사람들 위에 우뚝 솟아 있다는 사실은 그녀가 방에서 가장 빛나는 미소를 짓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웹 디자이너로 훈련을 받은 기술 분야에 종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5개의 기네스 세계 기록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여성과 가장 큰 손을 가진 여성에 대한 칭호가 있습니다. 그녀는 겉보기에는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여전히 긍정적인 것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크레이그 루이스는 텍사스 출신의 남성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희귀 심장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2011년 그는 심장박동 없이 살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인공심장을 이식받은 최초의 사람으로 의학 역사를 썼습니다. 연속 흐름 펌프로 알려진 이 장치는 신체를 통해 혈액을 밀어내고 심장의 펌핑 기능을 인수하여 작동합니다. 이 펌프는 텍사스 심장연구소의 의사 2명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크레이그에게 이식하는 수술도 수행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수술이 성공적이었고 그는 제 기능을 하지 않고도 몇 주 동안 생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연속 흐름 펌프의 개발과 크레이그에서의 사용은 인공심장 기술 분야에서 중요한 돌파구를 나타냅니다. 비교적 새로운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심장 기능이 부족하거나 이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해결책으로 유망합니다. 당신은 심장 없이 산다는 것을 상상할 수나 있나요? 만프리트 싱이 1살이 되었을 때 그는 성장을 멈췄습니다. 이제 26세가 된 그의 키는 여전히 1살 때와 같습니다. 그는 인도 출신이며 희귀 성장 장애를 앓고 있어 외모와 정신 연령이 유아입니다. 그는 키가 58cm에 불과하고 체중은 약 6.8kg입니다. 그의 상태는 의료 전문가들에게 항상 미스터리였지만 의사들은 호르몬 결핍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값비싼 의료 검사 없이는 그의 상태의 정확한 원인은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맨프리트는 가족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인도 펀자브에 있는 집에서 부모님, 남동생,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비록 그의 상태가 걷거나 말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지만 그는 여전히 몸짓과 소리로 가족과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유아의 외모와 정신력은 그가 평생 다루어야 할 것들입니다. 그들의 마을에서 만프리트는 신의 화신으로 여겨지며 사람들은 그를 바바라고 부릅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으며 가족은 지역사회에서 받는 사랑과 지원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애니 존슨은 바넘 서커스의 또 다른 멤버였으며 그녀는 비어드 레이드로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성을 보기 위해 줄을 섰는데 그 이유는 그녀가 그들이 보기에 완전히 괴물의 모습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애니는 수염을 가진 유일한 여성이 아니었지만 서커스 자체에 따르면 그녀는 가장 인기 있고 성공적이었다고 합니다. 애니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모발 성장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태어났을 때 그녀의 턱에 머리카락이 덮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메건과 모건 보이드는 2013년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이란성 쌍둥이이며 이는 2개의 분리된 정자에 의해 수정된 2개의 분리된 난자에서 발달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란성 쌍둥이가 눈 색깔이 다른 것은 드문 일이 아니지만 이들은 모두 파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부색이 짙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파란 눈을 가질 가능성은 주로 부모의 눈 색깔과 기타 유전적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파란 눈은 열성 형질로 아이가 파란 눈을 갖기 위해서는 파란 눈 유전자의 2사본, 각 부모로부터 하나씩을 물려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모두 파란 눈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가 파란 눈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러나 부모 중 한 명이 갈색 눈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가 파란 눈을 가질 확률은 더 낮습니다. 메건과 모건 모두 부모가 갈색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 희귀한 케이스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빅토리아 라이트의 사례가 그 증거입니다. 여성은 얼굴 조직의 과도한 성장을 유발하는 매우 희귀한 유전 질환 케루비즘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요컨대 그녀의 턱은 매우 커졌고 첫 징후는 그녀가 4살이 되었을 때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불행히도 그녀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버즈라이트 이어와 뚱뚱한 턱과 같은 불쾌한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빅토리아는 또래의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고 그것이 그녀를 매우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성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이 자신을 위해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 주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그녀는 누군가가 그녀의 외모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녀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문제인 거죠. 그것은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쌍둥이 형제 로드리고와 하비에르가 태어났을 때 둘 다 신체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죠.
로드리고는 비정상적으로 큰 흉곽 때문에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비에르는 살아남았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는 빠르게 성장하는 다양한 특징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머리는 커졌고 귀도 커졌죠. 그의 아버지는 많은 조사 끝에 전 세계에 하비에르와 같은 사례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몸 외에 과도하게 자란 또 다른 측면은 기관과 후두의 연골로, 이는 그가 세상에서 가장 깊은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현재 그의 키는 2m 35cm가 넘습니다. 그는 자유롭게 돌아다니기 위해 휠체어가 필요하며 집안일을 도우며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알렉산드라 버치는 1살 때 전 세계 인구 10,000명 중 1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희귀 유전 질환인 윌리엄스 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질환은 7번 염색체의 유전 물질이 결실되어 발생하며 신체적 및 발달적 이상을 특징으로 합니다. 윌리엄스 증후군은 항상 행복한 증후군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영향을 받는 개인이 종종 매우 사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음악에 대한 감상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라는 항상 쾌활하고 긍정적인 인생관을 가진 것으로 일관되게 묘사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을 구현합니다. 그녀는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좋아하며 음악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녀는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홈스쿨링으로 이어진 후 언니와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니 빅토리아에 따르면 알렉산드라는 비밀을 잘 지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녀는 항상 정직하고 포옹을 좋아하며 당신이 만날 수 있는 가장 친절한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베아트리스 풀리자는 브라질 상파울루 출신의 22세 여성으로 신체의 80% 이상을 덮고 있는 거대한 선천성 모반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희귀 피부 질환은 50만 명 중 1명에게만 발생하며 신체의 상당 부분에 크고 어두운 모반이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로 인해 베아트리스는 괴롭힘의 표적이 되었고 아이들은 베아트리스의 이름을 원숭이나 달마시안과 같이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아트리스의 가족은 항상 그녀를 지지하고 외모에 자신감을 갖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녀는 모반을 제거하기 위해 30번 이상의 수술을 받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결국 자신의 독특한 외모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베아트리스의 모반은 그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남자친구 펠리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별명에도 불구하고 자연에 대한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 원숭이 및 다른 동물과 함께 일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자이시차이는 중국의 거인입니다. 제너럴 리틀 텀보와 완전히 반대이죠. 그는 여행을 많이 했고 공연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유명했습니다. 그는 키가 2.4m였고 오늘날에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지만 지난 세기 중반 중국에서는 매우 키가 크다고 여겨졌습니다. 스미야마 우메노와 코다마 코우메는 2019년 9월 1일 107세 300일의 나이로 세계 최고령 쌍둥이가 된 일본 쌍둥이입니다. 그들은 1911년 11월 30일 일본 와카야마 시아리다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밥을 좋아하고 매일 아침 함께 걷고 운동하는 쌍둥이는 평생을 함께 살았죠. 둘 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지만 배우자와 자녀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메노와 코우메의 장수 유전적 요인뿐만 아니라 생활 방식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서예와 십자말 풀이와 같은 취미를 정신적 활동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쌍둥이는 다이쇼 시대와 제2차 세계대전의 절정을 포함한 일본 역사의 격동기에 자랐습니다. 우메노와 고우메는 오랜 세월 동안 일본의 유산을 자랑스럽게 여겨왔습니다. 그들은 일본 문화와 서예의 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일본 정부와 지역사회단체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보야나 다닐로비치라는 여성에게 세상이 뒤집힙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지만 그녀의 뇌는 이미지를 변경합니다. 그녀의 뇌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거꾸로 보게 합니다. 그녀의 독특한 상태의 이름은 공간 방향 현상입니다. 전 세계의 다른 사람들도 이전에 비슷한 것을 보고한 적이 있지만 그것들은 그들의 읽기보다 그들의 글쓰기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여성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읽을 수 있기를 원한다면 그녀는 그것을 아래에서 위로 읽어야 합니다. 그녀는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의 우지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그녀를 위해 특별한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집에는 거꾸로 된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녀에게만큼은 표준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거꾸로 읽어야 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나요? 토마스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희귀한 혈액형을 가진 스위스 소년입니다. 그의 피는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피이기 때문에 종종 황금피라고 불리죠.
이것은 RH-뉴율형 혈액형이며 전 세계에서 43명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드뭅니다. 토마스는 한때 감염에 걸려 부모님이 그를 병원에 데려가야 했죠. 그곳의 의사들은 그의 피를 채취했을 때 처음에는 실수라고 생각했고 매우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추가 검사 후 토마스는 실제로 RH-뉴율 혈액형을 가진 것으로 진단되었죠. 이 희귀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항원이 부족합니다. RH-뉴율 혈액의 경우 혈액의 항원이 완전히 부족하죠. 따라서 토마스와 같은 사람은 수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매우 희귀한 혈액형을 가진 기증자는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이 꽤 무섭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인간은 206개의 뼈를 가지고 있지만 데나지에르라는 남자는 50개의 여분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여분의 뼈의 성장을 유발한 희귀 유전 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평생 동안 이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댄 자신에 따르면 그의 여분뼈는 대부분 모든 관절과 흉곽 주위에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턱이라는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태생의 창두는 자신의 턱을 광고 공간으로 제공했습니다. 그 돈은 그의 턱을 작게 만드는 수술에 쓰일 것입니다. 창두는 중국 중부의 리슈구에서 태어났으며 아기였을 때 지금처럼 큰 턱을 갖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며 점차 입안에 농포가 생기기 시작했고 턱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아래턱 교체에 필요한 수술 비용은 약 5,300유로였습니다. 미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턱의 크기 때문에 입을 거의 다물 수 없었습니다. 외모를 바꾸기 위해 이 수술이 필요했죠. 그 결과 그는 먹고 마시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부분의 날은 대중의 반응이 두려워 집 밖을 나서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즘은 자신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장을 하거나 성형수술을 하기로 결정하기 때문에 자신의 무언가를 바꾸는 것이 확실히 더 쉽습니다. 하지만 18세기에는 코의 길이가 19cm라고 해도 자신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미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토마스 웨더슨은 피노키오 같은 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엄청나게 긴 코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기사에 따르면 그는 숨을 쉬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소위 괴물이라고 불리는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그는 서커스단에 들어갔고 영국의 요크셔 마을에서 매우 인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동상을 응시하기 위해 리플리에 믿거나 말거나 박물관을 방문했고 토마스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인기가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긴 코를 가진 사람이었고 그 기록은 오늘날에도 깨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의 사이보그 닐 하비슨을 만나보십시오. 이 사람은 전 세계 누구보다 기술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가 태어나 완전한 생맥 진단을 받았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흑백 시력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았지만 시각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길 원했습니다. 2004년까지 그는 가시광선과 비가시광선의 파장을 모두 들을 수 있는 무언가를 발명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머리에 이식된 안테나 같은 센서 덕분입니다. 안테나는 파장을 진동으로 변화하여 두개골에서 반사하고 그는 그것을 듣고 이해합니다. 오늘날 그는 세계 최초의 공식 사이보그로 알려져 있으며 일부는 인간이고 일부는 로봇입니다. 닐은 인간은 기술을 통해 미래에는 점점 더 사이보그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이보그가 되고 싶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은 얼마나 오래 자본 적 있나요? 그것이 무엇이든 조디 롭슨이라는 여성은 쉽게 그것을 능가할 것입니다. 조디는 영국 버밍엄 출신으로 심각한 수면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그녀는 최대 10일을 연속으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일하고 운전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10일을 연속으로 잠을 자는 것은 정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조디는 클레인 레빈 증후군으로도 알려진 희귀하고 잘 이해되지 않는 신경장애를 앓고 있으며 주로 10대와 젊은 성인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 질환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1925년에 처음 보고된 이래로 전 세계적으로 약 1000건 미만의 사례만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졸려서 며칠,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최대 20시간 이상을 자고 침대에서 나올 때에도 깨어있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스티븐 루드윅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채퍼리를 졸업한 22세 소년입니다. 그는 뼈와 연골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마푸치 증후군이라는 희귀 뼈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의사들은 이 병이 쇠약해졌다고 진단했고 그가 스포츠를 하는 것은 고사하고 도움 없이는 걸을 힘조차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티븐은 7살 때 생존율이 11%에 불과한 희귀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러 차례 화학요법 치료에 실패한 후 동생 제이콥의 골수 이식 수술이 완벽하게 일치하여 생명을 구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스티븐은 메이크 어 위시를 통해 라스베이거스로 날아가 2007년 NBA 올스타전에 참석하여 자신의 우상인 코비 브라이언트를 만났습니다. 스티븐과 코비는 즉시 맞장구를 쳤고 코비는 스티븐에게 당시 팀 동료였던 샤킬 오닐을 추월하라고 말했고 이 경험은 스티븐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가 병을 극복하고 스포츠를 하는 꿈을 추구하도록 영감을 주었죠. 스티븐은 셀 수 없이 많은 다른 감염과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예상을 뛰었고 테니스, 골프, 수영, 축구, 스노보드와 같은 다른 스포츠에 참여했습니다. 찰스 스트래튼은 19세기 초에 살았던 난쟁이며 특이한 외모를 가진 많은 사람들처럼 피네어스 바넘 서커스에서 공연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는 겨우 5살 때 이미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곧 서커스에서 기적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찰스의 아버지는 서커스단과 계약을 협상했고 찰스는 그 이후로 제너럴 리틀 텀브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윌리스턴은 2019년 2쌍의 쌍둥이를 출생한 후 헤드라인을 장식한 플로리다의 출신 여성입니다. 같은 해 2쌍의 쌍둥이를 낳을 확률은 약 11만 분의 1로 추산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2019년 3월 13일 첫 쌍둥이 아들 마크와 말라키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2019년 12월 27일에 두 번째 쌍둥이 아들 케일렌과 칼렙을 낳았습니다. 그녀는 가족 중에 쌍둥이를 낳은 적이 없었고 주변 사람들 중 누구도 이런 경험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독특한 이야기는 가족의 형태와 규모가 다양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도우러 왔고 사랑과 지지를 쏟아부었습니다. 4명의 신생아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고펀드미 페이지도 개설되었는데 목표액인 $1,000를 빠르게 초과 달성했습니다. 4명의 신생아를 키우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렇게 특별한 방식으로 엄마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티나 하야트 얼슨은 방사선 치료를 받는 대신 코를 제거하기로 결정한 후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티나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2014년 비강암 3기 진단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피부와 비강, 치아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그녀는 코를 제거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티나는 이 질병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같은 진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어느 정도 유명인이 되었고 많은 뉴스 기사와 TV쇼에 출연했습니다. 티나는 조기 발견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다른 사람들이 호흡곤란, 코피, 만성부비동 감염 또는 일부 의사가 중요하지 않다고 무시할 수 있는 윤기의 존재와 같은 증상을 경험하는 경우 의학적 도움을 받도록 권장합니다. 당신의 특별함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동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동영상을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